이제 태블릿의 펜슬은 거의 필수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는 모든 현역 기종이 애플 펜슬을 지원하면서도 판매는 별도로 하고 있죠. 근데 이 애플 펜슬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더 싼 게 없나 찾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더 저렴한 제품으로는 일단 로지텍의 크레용이 있고, 그보다 더 저렴한 제품은 이 크레용을 카피한 짜플 펜슬류가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중소업체들이 이런 짜플 펜슬들을 내놓았는데요. 다들 자기가 2세대다 3세대다 이렇게 하나씩 붙이다 보니까 벌써 10세대까지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현재까지는 가장 개선된 축에 속하는 모델로, 다른 제품들처럼 해외 배송으로 파는 물건이 아니라 판매자가 직접 KC 인증까지 받아서 정식 수입해서 파는 제품으로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배송도 빨라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37,000원으로 165,000원의 애플 펜슬 2보다 무려 12만원 넘게 쌉니다. 저는 애플 펜슬만 써왔고 짜플 펜슬은 처음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패드 입문자들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박스 외관에 KC 인증을 받았다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요. 박스를 열어보면 안쪽에 펜슬 본체가 있고 펜슬 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 충전 케이블이 하나 있고 여분의 펜촉도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케미꽂이들을 넣어주는데요. 케미꽂이는 원래 낚시할 때 찌가 잘 보이도록 꽂는 낚시용품인데, 이걸 애플 펜슬 펜촉에 끼우면 필기감이 좋아지고 소음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이패드 유저들이 많이들 사용합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지만 판매자의 소소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여기에 영어로 된 설명서까지가 패키지의 전체 구성입니다. 처음 펜슬을 접하는 분들을 위해 한글 설명서까지 넣어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먼저 짜플 펜슬 본체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양이고 한쪽 면은 평평하게 깎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자석이 있어서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 2가 붙는 부분에 착 달라붙습니다. 다만 애플 펜슬 2와는 달리 이때 무선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흰색을 구매했는데 애플 펜슬 2랑 거의 비슷하게 보이네요. 너무 짭같은 느낌이 싫으시다면 검은색도 출시가 되니까 검은색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플 펜슬 2와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일단 옆면에 USB-C 충전 단자가 있고 LED 램프가 하나 있습니다. 짜플 펜슬이 작동 중일 때는 파란색, 충전 중일 때는 붉은색, 충전 완료가 되면 녹색이 됩니다. 배터리 완충 시간은 1시간 30분이 걸리고 사용 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하네요. 쓰다 보니까 딱히 충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USB-C 타입이다 보니까 필요할 때 충전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 짜플 펜슬은 별도의 블루투스 페어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쪽에 정전식 터치로 전원을 켜고 파란색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한 뒤에 바로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존의 다른 애플 펜슬이 연결되어 있다면 블루투스에서 연결을 먼저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 대의 아이패드에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편하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펜슬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애플 펜슬 2는 아이패드와 1대1로 페어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페어링된 펜슬로만 필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짜플 펜슬은 페어링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 그렸다가 저기에 그렸다가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애플 펜슬보다 편한 점입니다. 반응 속도나 필기감 자체는 애플 펜슬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기울여서 쓰는 틸트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필기 앱에서 필기를 해보았는데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펜슬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필압 기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전문 그림 앱에서 붓펜을 사용하면 세게 누르면 굵게 나오고 약하게 누르면 얇게 나오는 필압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짜플 펜슬에는 그런 것이 없이 모두 일정한 굵기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필압을 지원하지 않는 게 짜플 펜슬의 가장 큰 한계이고 극복하지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 용도가 중요하다면 짜플 펜슬은 추천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애플 펜슬 2 유저로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오프 버튼이 정전식 방식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펜을 들고 웹서핑을 하거나 스크롤을 할 때 이렇게 끝을 잡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터치가 되어서 펜슬이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항상 건드리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데, 사실 필기를 할 때도 펜을 굴리고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짜플 펜슬이 꺼져서 인식이 안 되어서 꽤나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아이패드 표면에 닿을 때마다 딱딱이는 소음이 크게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애플 펜슬도 지적되는 부분이긴 한데 애플 펜슬에 비해 소리가 더 컸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속이 빈 소리가 더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애플 펜슬 2의 무게는 18g이고 짜플 펜슬의 무게는 14g입니다. 이걸 판매자도 인식해서인지 케미꽂이를 넣어주는데요. 물론 끼우면 확실히 소음은 좀 줄어듭니다만 끼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예전에 사둔 애플 펜슬용 고무 펜촉을 끼워서 쓰고 있습니다. 소리 한번 비교해 보시죠. 고무 펜촉을 끼우면 확실히 소리는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대신에 가끔 점선처럼 끊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필기감을 얻기 위해서는 소음을 감수하고 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플 펜슬 2에 있는 지우개 전환 버튼이 없는 점입니다. 애플 펜슬 2는 이렇게 옆면을 두 번 톡톡 치면은 지우개로 변환을 해서 편하게 펜과 지우개를 변환해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애플 펜슬은 옆에 그런 버튼이 없다 보니까 매번 화면에서 지우개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 보면은 이 불편함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사용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품 애플 펜슬 2 대비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볍게 펜슬을 사용할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물론 그림이 중요하고 필기감에 민감하다면 애플 펜슬 2가 무조건 정답입니다만 가격이 부담이 되고 메모장이 하는 간단한 메모나 웹서핑이 전부라면 굳이 비싼 애플 펜슬 2를 고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이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금력이 부족한데 펜슬을 쓰고 싶은 분이라면 충분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